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정말 잘 키워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물로 키우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학영재들에게 언어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학 그러면 사실 언어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우리에게 배우는 뭐 언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은요, 아주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이든 과학이든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없이 됩니까? 여러분들 과학책에 언어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정말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히 언어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과학들은, 과학의 모든 것들이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영재들에게 정말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사례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과학영재학교가 8군데가 있죠. 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아주 입시 요강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그런 입시 요강들, 과학영재고등학교, 영재고의 입시광에는 없는 서울과학영재고, 서울과학고등학교죠. 서울과학영재고에는 언어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 요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 즉 말해서 뭐 영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학 뭐 적성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데 거기에 언어 이해 능력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왜 필요하냐? 정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과학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해야 된다, 언어 이해 능력이 높아야 된다, 이거를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과학영재들에게 언어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압축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과학의 이론은, 과학 이론들은 수많은 언어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과학의 이론들, 여러분들 과학 유명한 책들 많이 있지만 뭐 아주 대중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꺼볼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을 집대성해서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말 우주에 관한 얘기, 우주의 그 수억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우주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지구가 우주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정말 아주 조금 살다가 가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그런 책 보면 정말 아주 수많은 개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 언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대중적인 거 하나 꼽으면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죠. 이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역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이 내용은 사피엔스라는 책은 과학책입니다. 뭐 그냥 대중적인 책이긴 하지만 아주 인간이 어떻게 발생해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인지혁명이 어떻고, 농업혁명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쭉 전부 거기 보면은 뭐 아주 이분은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 어려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대출 순위가 높았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총균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총균쇠라는 것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하신 학자, UCLA 교수죠.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도 보면은 정말 많은 언어가 있고 참 이분이 글솜씨가 대단해요. 대단해서 이분은 뭐 생물학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도 계시고 그런 분인데 인간에 관해서 정말 많은 역사와 인간의 어떤 환경과 이런 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이론, 우리가 과학을 잘한다. 특히 엄마들, 우리 아이가 과학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실험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험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활동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이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 이론들 그런 것들 보면은요, 언어 개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언어 개념 능력, 이 언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과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반드시 잘 갖추어져야 될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탐구의 결과는 언어로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의 결과는 뭐로 만드나요? 논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논문이에요. 논문. 뭐 논문이라는 게 크기가 뭐 작은 것도 있어요. 몇 페이지짜리도 있고요. 뭐 수십 페이지짜리도 있고요. 심지어 그게 책으로 나오면 뭐 수백 페이지의 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연구, 이런 것들은 연구의 결과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논문만 한 편만 실으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정말 모든 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이 저널에다가, 이 과학 저널에다가 싣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이처라고 하는 저널입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저널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네이처라는 저널 요즘에 뭐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어떤 논문들이 거기에 게재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들이 높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또 그뿐 아니에요. 네이처는 뭐 영국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또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과학 잡지가 또 하나 있죠. 사이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언스라는 잡지 역시 비슷해요. 이 사이언스나 네이처의 논문을 한 편만 실어도 한국에서는 아마 굉장한 과학자로 꼽힐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여기에 논문을 투고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쉽지는 결코 않겠죠. 여러분들 아이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보세요. 이 탐구의 결과를 언어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논문을 써서 이 학술지에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술지에 실으면 많은 사람이 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논문을 서로가 인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논문, 뭐 인터넷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그런, 뭐 중고등학생이라면 더더욱 좋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처 사이언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학적 사고는 언어적 논리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과학적 사고는요, 언어적 논리, 즉, 언어적 논리는 뭐로 발전하게 되냐면은, 이제 과학적 상상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학적 상상은 논리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상상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백일몽이라 그래요. 백일몽 아시죠? 그냥 꿈꾸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앉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소파에 누워서 그냥 막 망상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요, 사실은 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게 되면 이런 거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상상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어떤 이론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훌륭하다, 대단한 과학자다, 그거는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가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의 여러 가지 학설을 반박하면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반박을 하려면, 상대방을 반박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상상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상력과, 물론 거기 상상력이 중요하지만 상상 플러스 논리가 있어야 돼요.
뭐 과학적 창의성 이런 말 굉장히 쓰는데 좋아요. 과학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 그것은 바로 논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이론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과학영재들에게 언어 능력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바로 과학 이론은 수많은 언어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2번째는 탐구의 결과, 내가 연구를 하고 탐구한 그런 결과는 언어를 가지고 공유한다.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논리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과학도로 키우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아이들 과학도로 키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는 과학자로 키우겠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한테 과학책만 읽으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언어 능력, 기본적인 언어 능력, 그리고 많은 과학적 개념 이런 거를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